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 랩 이번엔 제 36강으로 해서 연돌효과 2로 그 내용은 연돌효과 특성에 미치는 열 공급량과 보이드 공간의 연기 특성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돌효과 1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화재 성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연돌효과 여러분 꼭 공부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35강 내용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연돌 효과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순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성대 높이를 계산할 수 있는가, 중성대 높이를 토대로 해서 개구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가부터가 이제 연돌 효과를 이해가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성대 높이 델타 P가 제로라고 하는 거 기억나고 있습니까? 개구유량 M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게 되면, 자, 개구가 상하 방향으로 동일하게 있는 경우, 또 아니면 상부와 하부에만 있는 경우로 나눠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개구가 상하 방향으로 동일한 경우 중성대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또 개구유량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계산했었죠. 자, 두 번째는 개구가 상부와 하부에만 있는 경우, 전망대라든지 또 여러 건축물의 보이드 공간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성대를 계산하는 방법과 개구 유량 M에 대해서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식들이 어려워 보여도 이 식이 갖고 있는 기본 의미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오는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학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공식을 암기하는 이런 식의 공부는 여러분 지양해야 됩니다.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식을 쓴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중고등학교 때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바라보며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연돌 효과에 미치는 건물의 높이. 자, 초고층 건축물의 건물의 높이. 실내의 온도 차이의 효과는 얼마만큼 있는가.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개구가 상하부에 동일하게 있는 경우는 높이의 2분의 3승에 온도차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그리고 정부와 하부, 상부와 하부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이의 2분의 1승, 온도차의 대략 2분의 1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번에 스텝 4로 해서 열 공급의 연돌 효과가 열 공급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또 보이드 공간에서의 연돌 효과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급기, 가압, 차연에 의한 연기 제어, 이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급기, 가압, NFPC 501A에 있는 부속실 가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피난 성상 모델을 계산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우리 3학년 2학기 때 중요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4학년 1학기 때 우리는 졸업 설계, 예를 들어서 성능 설계를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졸업 논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학년 2학기 때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36강의 강의 목적으로 해서는 첫 번째, 수직 관통 공간에 열이 공급됨에 따라 연돌 효과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돌 효과가 연기 유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화재 시 연기 유동이죠. 화재 시 연기 유동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성대 하부에 있는 경우, 중성대 상부에 있는 경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자, 이 내용이 어떤 면에선 화재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건축 공간에서는 다양한 보이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보이드 공간에서의 풀륨, 연기 성상, 연돌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또 급기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큰 내용을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열 공급량과 연돌 효과. 자, 열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내외부의 온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연돌 효과가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죠. 연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샤프트 벽을 통한 열 전달이라든지 화재로 인한 어떤 연계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도가 외부보다 내부가 높아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나가는 이런 과정이 엮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공급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 유량은 결국 면적이 비례하지만 열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개구가 클수록 샤프트 온도를 저하시켜서 연돌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자, 연돌 효과는 공부할 때 이 내부가 따뜻하고 외부가 춥고 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시작하지만 이 추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언젠간 같아지겠죠. 이때 또 다른 어떤 열이 공급되지 않으면 연돌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열의 공급이라고 하는 순열량을 Q네트라고 하게 되면 Q네트는 CM 델타 T죠. 비열, 그 다음에 질량이고 델타 온도 변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Q네트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하여 우리는 열 공급량과 연돌 효과가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를 한번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35강에서 우리는 개구가 상하 방향으로 질 때, 일정하게 있을 때, 유량에 대해서는 다음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내부와 외부가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이라고 전제 조건에서는 유량은 다음과 같은 3분의 1에 다음과 같은 T 무한대분 델타 T의 2분의 1승으로 다음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CM 델타 T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T 무한대 분의 델타 T로 하려고 하다 보니 T 무한대를 한 번 더 곱해준 거죠. 결국 없어지는 거지만 두 개를 곱해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T 무한대 분의 델타 T를 인덱스를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3분의 1 알파의 T 무한대 델타 T의 2분의 3승으로 귀착이 될 수가 있죠.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중간에 오는 과정, 앞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이제 AI한테 부탁을 해도 막 되는 시대죠. 그렇지만 식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Q넷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자, 이것을 다시 아까 얘기했던 T 무한대 델타 T로 써주게 되면 알파분의 3의 3분의 2승에 자, Q넷과의 관계로 해서 자, 온도는 열량의 3분의 2승에 비례하고 열량의 3분의 2승에 비례하고 개구폭 B죠. B의 3분의 2승에 반비례하고 높이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 T 무한대면 델타 T, 결국 온도 변화를 다시 또 넣어주게 되면, ME 유량에다 넣어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주출되면서 요 오는 과정들을 전부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는 거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과정들을 한번 하나하나 직접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런 식이 도출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식이 또 성립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H 높이와 또 폭과의 관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유량이란 것은 M이란 것은 부가되는 공급되는 열량의 3분의 1승에 비례하고 3분의 1승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거죠. 계급폭의 3분의 2승이, 계급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3분의 2승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하고, 자, BH 면적으로 해서 면적의 3분의 2승으로 계산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연돌 효과에 관계하는 열 공급으로 인해서 중성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온도 변화, 또 유량의 변화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단면의 폭이 이 6m, 자, 왼쪽이 6m고 깊이가 4m고 높이가 100m. 100m인 샤프트 공간, 뭐 어떤 엘리베이터 공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2cm에 상당한 어떤 간격이 있고, 이건 뭐 2cm의 어떤 엘리베이터 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수직 관통 공간은 간격을 통해서 환기도 되고, 동시에 대류 열 전달에 의한 열을 받고 있는데, 외기의 온도가 0도일 때, 자, 내부의 온도는 현재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벽체의 온도는 25도씨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0도씨의 공기가 유입하게 되면서 내부의 온도는 몇 도가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 예제입니다. 현실적인 예제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자, 우선 아까 공부했던 T 무한대면 델타 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 먼저 그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H는 열전할 개수죠. 0.01. A 면적 넣어주고,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T-273-664, 6.64에 295의 T의 3분의 2승을 이퀄 제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 거죠. 이런 어떤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바로 뉴턴법입니다. 뉴턴법이 기억납니까? 점화식을 만들고 그 점화식을 이용하여 미분을 통하여 기울기를 계산해주고, 다시 그 기울기한 계산이 결과적으로 0이 되는지 0이 수렴하는지를 우리가 검토했던 방법이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건 22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뉴턴 메소드. 자, 디테일한 프로세스는 여러분 22강을 참조해 주기 바라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해서는, 자, 한 점을 초기치로 잡고 그 점에서부터 오는 기울기를 통해서 값을 재보면 0이 아니면 다시 한번 미분치를 올려주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X축에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바로 그게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뉴턴법, 요 내용이 매우 많이 이용됩니다. 여러분은 뉴턴법, 또 가우스 뉴턴법도 우리가 했었죠. 행렬 같은 경우에 그 내용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기치를 273도 0도씨니까 여기 3도로 해서 계산하면, 자, 계산식은, 점화식은 다음과 같고, F-T를 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더니 FT가 0이 되는 점, 0.2니까 거의 0이 된 거죠. 자, 이때 결국 293, 위쪽이 292.9니까 293도 20도가 되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 25도씨, 벽체 온도가 25도씨일 때 0도씨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20도다 보니까 벽체로부터 열 전달은 영향이 오히려 훨씬 크고 외부 유입에 의한 온도 저하는 아주 생각보다 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의 온도가 낮다라고 해서 낮고 높고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낮은 것이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두 가지가 같아지게 되면 연돌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연돌 효과가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한테는 과제가 됩니다. 아니면 연돌 효과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어떤 조건들,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상부와 하부의 계구를 가진 수직관통 공간. 자, 이건 35강에서 이것도 했던 겁니다. 자, M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식이 우리가 등장했었고, 이것을 다시 CM 델타 T에 다시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는 거 아까 했었죠? T 무한되면 델타 T의 형태로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항상 잘하는 방법들입니다. 무차원 온도가 되는 거죠. 무차원 온도. T도 온도. 델타 T도 온도. 무차원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상사법칙으로 썼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상사법칙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체계가 바로 T 무한되면 델타 T입니다. 이 관계로 항상 식을 끌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Q네트는 다음과 쓸 수가 있고,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T 무한되면 델타 T로 만들다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합니다. 요 중간 내용들은 이렇게 오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요 식이 등장하고, 요 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T 무한되면 델타 T는 부가되는 열량의 3분의 2승에 비례하고 공급되는 열량의 3분의 2승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등가 면적 A의 3분의 2승에 비례하고 반비례죠. 이번에 밑에 분모에 있으니까. 자, 높이의 3분의 1승에 반비례하고. 자, H의 2분의 1승에 3분의 2승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은 3분의 1승에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관통구의 정부와 상부와 하부의 계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A, 등가 계구 면적을 이용한다고 했죠. 자, 등가 계구 면적과의 관계, 공급되는 열량과의 관계, 높이와의 관계. 자,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연돌 효과에 많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온도 변화에 나타나는 것 다음과 같고,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T와 T 무한대에 같아지는 가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등가 계구 면적이 등장한다 이거죠. 등가 계구 면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이번에 M과의 관계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온도 변화의 관계, M과의 관계. 자, 그랬더니, 자, 발열량과 높이의 3분의 1승이 각각 비례한다. 자, 유량도 Q의 3분의 1의 네트에 A의 3분의 2승, H의 3분의 1승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층에 계구부가 있는 경우, 하부와 상부에만 계구가 있는 경우 두 가지 나눠진다고 했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그 중에 연돌 효과가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연돌 효과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관통부로 열 공급이 일정 경우는 계구의 면적이나 높이의 증가는 환기를 촉진시켜 온도를 저하시킨다. 또한 수직관통부로 열 공급이 화재 연기 유입 등이 아닌 열 전달에 의한 경우에는 높이의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온도 변화에 대한 것도 높이의 3분의 1승, 유량도 3분의 2승에 비례한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있습니다. 주로 전망대 가면 이런 구조 많이 있죠. 서울 타워에 가도 이런 게 있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쭉 올라가면 전망대 탑이 나오는 거죠. 자, 전형적인 상부와 하부에만 계구부가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부와 하부에만 계구부가 있고 나머지는 계구부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조건 속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는 10메가와트 열의 침입이 예측되는데, 이 내화 피복이 필요할 것인가? 건축에서 내화 피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자, 지금 뭐 우리가 가격을 넣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강제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 내화 피복 온도가, 자, 평균적으로 해서는 350도, 또 일반 최대 538도씨로 해서 기준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의 온도가 350도 이상이 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화염으로 인한 내용이 직접 골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이 외기의 내부의 온도에 의한 열 전달로 인해서 과연 문제가 생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검토하는 겁니다. 결국 내부의 온도가 몇 도인가,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 이런 경우에 우선 면적이 아래에 우리 있으니까 등가 계구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항상 등가 계구 면적, 하나의 계구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아까 공부했던 온도 변화의 관계를 이용하여 델타 T를 구하는 거죠. 결국은 델타 T,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계산했던 A2와의 관계를 통하고 0.65 나왔던 0.65의 T 무한대를 해주게 되면 193.7 켈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 219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350도 이하, 538도 이하다 보니까 철골 구조의 피복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화염이 난류 확산 화염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조, 골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틀려지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화재로 인한 온도 변화가 과연 내화 피복을 할 정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질문입니다. 자, 건축 구조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형태일 때 매우 이용되는 것이 바로 계구부가 상부와 하부에만 있을 경우, 또 일률적으로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의 패턴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연돌 효과가 화재 시 연기 이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우리는 22강에서 기본적인 연돌 효과를 공부할 때 연기 이동이죠. 외부에 차가운 공기가 내부로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연돌 효과의 패턴, M-in 같은 경우, M-out 같은 경우를 우린 델타 P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중성대를 구하고, 중성대의 관계를 통하여 M을 구하고, 자, 요게 바로 기본적인 계산은 플로우지만 요 과정을 통하여 보게 되면 전형적인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식도를 보게 되면 일반 건물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간만 덜렁 있는 것은 아니고 수직 관통 공간이 있고 거기에 복도와 거실, 만약 사무 공간이라고 한다면 복도와 거실이 있겠고, 또 복도와 어떤 뭐 주거시설도 마찬가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좀 더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압력 차이를 다음과 같이 거실과 복도, 수직 관통 공간의 압력 차이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기점으로? 중성대와의 관계를 기점으로. 중성대와의 관계를 통하여 들어오지만 또 나가는 쪽이고, 거실 외벽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관계를 그림으로 다시 그린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중성대죠. 자, 우선 거주 공간의 압력은 수직 관통부와 외기 압력의 사이에 있는 거죠.
자, 중성대 상부에서는 수직 관통부보다 낮고 외기보다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중성대 하부에서는 외기보다는 낮고 수직 관통보다는 높은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성대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연기를 수직 관통부로 빨리 유입시키고 상층부의 거주 공간에 유출되는 압력이 작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높이, 온도 차이. 자, 상하부 계구가 일정한 경우, 상부와 하부에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계 설정이 있다 보니 화재 시에 가장 빠르게, 주로 지난번에 있었던 모텔 같은 경우 화재 시에 지하 주차장에 발생했던 화염이 결국은 제일 상층부로까지, 상층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망이 됐던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연돌 효과가 갖는 의미, 그리고 중요 인자, 계산하는 방법, 또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내 거로 만들어 와줘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건 중성대라고 하죠. 중성대. 델타 P가 제로가 되는 점. 델타 P가 제로가 되는 점과 또 T 무한대분의 델타 T. 자, 온도 변화, 온도 차이. 또 M, 유량과의 관계. 자, 이런 것이 높이 H와 외부의 온도, 내외부 온도 차이 등등에 관련되는 중요 인자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다음은 보이드 공간의 연기성상입니다. 보이드 공간. 자, 상층부가 개방된 공간. 자, 좀 모호하지만 건축 공간에 주로 이런 중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건물이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하늘 위로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이게 중정이라고 주로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부분적으로는 아예 이렇게 일부러 보이드, 솔리드랑은 완전히 차 있다는 얘기죠. 보이드는 부분적으로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의 미라고 하는 거죠. 건축의 미. 부분적으로 관통 공간을 둠으로써 굉장히 트인 느낌도 들고 상층부로부터 일사량도 받고, 또 경우에 따른 드라이 에어라든지 이런 쪽도, 이런 작은 구매에서 이런 쪽에 드라이 에어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하여 우리는 보이드 공간, 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빈 공간. 자, 이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연돌 효과, 이런 데서 발생하는 풀림 거동,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연기 거동은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부산에서 골든 스위트라고 하는 한 부산에서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바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이드 공간에서 발생했던 사례죠. 또 대전에서 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오는 상승길이요. 이것도 보이드 공간에서의 연돌 효과입니다. 보이드 공간에서의 풀림 거동, 보이드 공간에서의 연기 거동. 자, 대부분 보이드 공간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보이드 공간에서의 연돌 효과가 매우 무섭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이드 공간이 넓고 깊이, 높이가 낮으면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깊을 경우, 넓고 깊을 경우 위험성이 계속 증가합니다. 언뜻 보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잘 연소되지 않을 것 같지만 상층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됨으로 해서 이 난류 확산 거동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자,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하게 아주 풀림 거동이 일반 건물 내 풀림 거동과는 전혀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동들이 갖고 있는 풀륨 거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17강에서 공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17강에서 자, T0분의 T 무한대분 델타 T는 다음과 같은 식의 3분의 2승에 비례한다. 자, 여기에서 특히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또 Q 스타 마크, 무차원 발열 속도, 무차원 열 방출률, Q 스타 마크. 자, 17강에서 공부했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쓰게 되면, 자, Q 스타 마크 D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자, 온도 차이. T 무한대분 델타 T는 Q 스타 마크에 D의 3분의 2승에 가로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고, 자, Q 스타 마크 이것을 뒤쪽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세타를 T 무한대분 델타 T의 퍼 QD의 스타 마크 3분의 2승으로 귀착이 됩니다. 자, 무차원 온도, 무차원 발열 속도를 쓰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상사법칙을 쓰려고 합니다. 상사법칙과의 관계가 전부 무차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차원 해석. 여러분, 차원 해석 공부했던 기억납니까? 차원 해석, 무차원 속도, 무차원 인자, 레이놀드스, 그라스호프스, 스탠톤스. 자, 기억납니까? 자, 대류열 전달에서 특히 많이 등장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드 공간에서의 풀륨 거동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화재 풀륨의 수평 단면적을 높이보다, 보이드 공간의 폭이 높이보다 큰 경우, 높이와 거의 같은 경우, 높이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모델을 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이 계산을 통하여 우리는 세타는 다음과 같이 Z이 D보다 작을 경우, Z과 D가 같을 경우, D가 Z이 D보다 클 경우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와의 비례식, 모와의 무차원식, 모와의 관계식을 통하여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의 물성치, 특성치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수평 단면적을 통하여, 수평 단면적은 높이와의 관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세타로 무차원화 시킬 수 있다. 자, 이 세타를 잘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보이드 공간의 연기 성상을 다음과 같이, 자, 이 발열 속도 단위로 전부 실험을 해서 나타낸 것과 하나는 무차원 온도 세타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간단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화원의 위치가 중앙부일 경우, 또 화원의 위치가 벽체에 붙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하나의 식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식을 표현할 수 없으면 모든 식을 저렇게 계속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화원이 어떤 우각부, 구통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의 줄로, 하나의 라인으로, 하나의 이퀴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보이드 공간의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 상승이 하강되더라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고, 무차원 온도에서는 발열 속도가 전부 일치하더라. 화원의 발열 속도가 클수록 온도 상승이 크더라. 자, 이렇게 우리는 관계식을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무차원 온도만 알면 되는구나. 보이드 공간에서 무차원 온도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연구 결과가 많지 않지만 일본 동경 소방청에서 이 소방 활동을 위해서 연구했던 사례입니다.
일본 건축연구소에서 자, 평면이 8m, 그다음에 13m, 높이가 64m인 보이드 공간에 있을 때에 무차원 온도를 이용하여 하나의 성상을 하나의 식으로 모형 실험과 실제 실험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더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퀴즈를 가지고 어떤 것들도 전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보이드 공간에 하부에 급기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대부분이 없죠. 그러나 화재 플륨으로 인입된 공기가 일부 하부 계급으로도 공급되게 되는 경우는 급기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공급되게 되면 상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감소되다 보니까 위험성은 상당히 완화된다. 여기서 급기구율 타우 같은 경우는 감마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해서 보이드의 수평 단면적분의 하부 급기구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무차원 온도 예측시, 알파는 무차원 예측시 아까 있었던 그 내용을 이용하여 무차원 온도 세타는 알파의 d분의 z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수렴하더라.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이드 공간, 건축 공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특히 사각형 건축물 아니면 최근에 강조되는 각종 보이드 공간 또 어떤 드라이 에어리아 이런 쪽에서 있는 다양한 면적인 경우에 화재 성상은 다음과 같이 무차원 온도 예측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이드 공간의 깊이가 얕을 때 자, H분의 D D가 폭이고 H는 높이죠. 2.5보다 작은 경우는 이것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위험하지 않다 이겁니다. 반면에 자, H분의 D가 2.5보다 큰 경우 보이드가 깊을 때는 온도 변화, 아까 계속 얘기했죠? T 무한되면 델타 T로 항상 화재 성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차원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무차원화. 무차원 온도 예측식의 알파는 1.2에 R에 0.66에 1.32. 요 R은 SD분의 SA 보이드 하부 개구 면적, 상부 개구 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언제일 때? 2.5보다 클 때. 2.5보다 작을 때는 무시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빠졌는데 그림을 예를 들어서 넣어주게 되면 자, 이런 어떤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디귿자 형태로 된 아파트에서 자, 한 층에 있었던 데서 화재가 발生되는 것을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해 보게 되면 자, 구획된 어떤 창문 객으로부터 4메가와트의 화염이 분출되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기 온도는 27도. 자, 이때 40m에서의 연기 온도 상승은 얼마일까? 자, 온도 상승, 온도는 왜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외단열재가 설치되어 있다 한다면 또 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또 아니면 연기층이 다른 층으로 또 이입될 수 있는 경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델타 T는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우선 대표 길이를 구하고 Q 스타 마크에 무차원 발열도에 넣게 되면 자, 나머지 것은 전부 0.9에 10의 마이너스 3승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Q하고 대표 길이를 넣어주게 되면 0.011 등장하고 자, 여기서 급기율이 없다 보니까 0%로 해주고 그래서 다시 또 0을 넣어주게 되고 델타 T와의 관계는 자,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의해서 법칙에 의한 자 56.9도씨가 된다. 자 56점 거의 그다지 온도에 대한 것은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온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약 60도 정도가 된다 이거죠. 60도도 절대 낮은 건 아니죠. 우리 인명안전 기준 온도도 60도니까. 자 반면에 4m 제곱미터의 급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40m의 온도 상승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보이드 공간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급기구가 있는 경우.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급기구가 있다 보니까 4제곱미터를 넣어주게 되면 4%가 등장하고, 알파. 자, 예측식이죠. 자, 알파를 넣게 되면 1.48이 등장하고, 자, 이걸 이용하여 델타 T를 구하게 되면 약 13.8K. 자, 그래서 이것은 외기 온도가 27도니까 약 40.8도씨. 자, 급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연기오염이 약 18도 정도, 한 20도 정도 떨어지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더욱더 높은 경우에는 상당 급기의 효과가 더 크겠죠. 자, 따라서 급기구 유무에 따라 보이드 공간에서의 풀륨 거동, 보이드 공간에서의 연돌 효과 거동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36강은 다음과 같이 연돌 효과 특성에 미치는 열 공급량, 그리고 보이드 공간에서의 연기 성상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자, 계구가 상하 방향으로 일정하게 분포하는 경우에는 온도는 열량의 3분의 2승에 비례하고, 계구폭의 3분의 2승에 반비례하고, 높이에 반비례한다. 자,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관계하는 인자, 자, 열량과의 관계 인자죠. 또 계구폭 혹은 계구 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높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관계하는가, 주요 영향 인자는 무엇인가, 영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우리가 숙지하는 겁니다. 또한 M은, 유량은 부과되는 열량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 부과되는 열량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 계구폭의 3분의 2승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한다. 자, 아니면 pH, 면적의 3분의 2승에 비례하고 높이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상부와 하부의 계구를 가진 수직 관통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자, T 무한대분의 델타 T, 온도는 부과되는 열량의 3분의 2승에 비례한다. 등가 계구 면적의 3분의 2승에 반비례한다. 높이는 3분의 1승에 반비례한다. 아, 저것과의 차이점이 뭐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물은 중성대를 기점으로 해서 상하 부위에 균등하게 계구가 있는 경우와 상부와 하부에 계구가 있는 경우로 두 가지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 높이라든지 계구 면적 혹은 부과되는 열량들과의 관계는 양 시추연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량 측면에서는 발열량과 높이의 3분의 1승에 각각 비례한다. 자, 유량.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중성대를 계산하고, 중성을 통해서 유량을 계산하고, 그런데 이번에 온도, 열의 공급이 있는 경우라니까 당연히 온도 관계 나온 거죠. 온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 영양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연돌 효과가 화재 시 연기둥에 미치는 효과는, 자,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어떤 연기 기류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화재로 인한 기류가 특히 수직 관통부를 유입시키고
거주 공간에 유출되는 압력이 작용한다. 결과적으로는 연돌 효과로 인하여 인명 피해에는 상당히 크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결국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돌 효과의 영향. 자, 여러분들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연돌 효과가 연기이동에 미치는 영향. 자, 그리고 보이드 공간 내부에서 화재 풀림 거동, 보이드 공간 내부에서의 연돌 효과 같은 것들은 우리 무차원 온도, 세타와의 관계를 통하여 두 가지라고 했죠. 보이드 공간의 깊이가 얕을 때는 우리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보이드 공간의 깊이가 깊을 때 얼마만큼? H1의 D가 2.5배 큰 경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온도 차이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개구율, 또 상부하 개구 면적, 하부의 개구 면적, 온도 예측인자,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돌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오늘 공부했던 것이 바로 36강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자연에 의한 연기제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36강 요 연돌 효과에 미치는, 35강에서는 연돌 효과 그 자체, 36강에서는 연돌 효과에 미치는, 연돌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돌 효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연돌 효과가 무엇이다 라고 해서 온도가 낮고 높고 그렇게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은 계속 낮은 온도가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것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멈출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 또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드 공간 내에서의 연기 거동, 연돌 효과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2.5배만큼 큰 거 이상에서는 델타 T를 계산하는 방법, 또 개구율, 급기구가 있는 경우, 또 알파라고 하는 거, 세타라고 하는 무차원수, 무차원 온도를 가지고 계산한다. 화재 거동은 전부 대부분 무차원수, 무차원 거동을 가지고 전부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Q스타 마크, 우리가 실무적으로 HRR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열 방출률로 표현하지만 누트라 얘기했죠. 방출률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속도. 열 방출 속도, 다시 말하자면 발열 속도입니다. 속도 개념이 들어와줘야 울트라 패스트, 미디엄, 슬로우 같은 것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해주고 다음 시간에 급기가압 차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